안녕하세요. 기계설계하십니다. 오늘도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브 모터 용량 계산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 서브 모터 용량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브 모터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기계에 대해서 서브모터 용량을 구할지 기구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휠이 하나, 둘, 셋, 넷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바퀴를 두 개 바퀴를 돌려주는 서브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바퀴를 굴려주는 서브모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기 제어에다가 제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모다의 용량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다 앞에는 감속기가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감속기 앞단에는 타이밍 풀리, 그리고 PCD가 DB로 정했고요.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타이밍 풀리가 또 있고요. 그리고 DA입니다. PCD가 그거를 타이밍 벨트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를 표현을 할게요. 자동차에 뭐 저희 쪽에서는 자동차라고 잘 안 하고 비클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클. 비클을 움직이는 속도는 어, 3m per s 초당 3m를 갈 수 있게 설계를 해달라 맥스로 이렇게 요청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설계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설계 속도는 3m per s 이상으로다가 저희가 설계를 하면 3m로다가 최대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근데 속도는 어차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감속비를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속비는 어떻게 되냐? 구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 기구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요 서브 모터의 최대 RPM은 2000 RPM. 근데 서브 모터 같은 경우는 2000 RPM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이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3000 RPM으로 뭐 돌리거나 이럴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서브 모터 토크 곡선은 처음 RPM부터 2000 RPM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이제. 그다음에 2000 RPM 이상에서는 전격 이상에서는 토크 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2200 이렇게 하면 토크가 이제 좀 떨어지지만 회전수는 그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퀴의 휠 애경이 150이고요. 150파이고 그리고 요 타이밍 풀리하고 요 타이밍 풀리는 각각 PCD가 120, 1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뭐 저희 계산 그 식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뭐 150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요거를 만약에 150으로 올린다고 하면 DB 요거를 150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거를 더 빨리 구동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토크는 또 떨어지겠죠, 이제 모다가. 그러니까 그 모다 용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한번 감속비를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5라는 거 이제 우선 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요 전체의 무게는 맥스 200kg 폴스타.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구할게요.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감속비를 구할게요. 요거는 우선 저희가 속도를 구해 본 건데요. 감속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 i가 요리 넘어가고 속도를 요리 와서 요 속도에다가 요 속도, 요거 속도인 3m per s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1000으로 나눠준 것은 밀리미터를 메타로 바꾸기 위해서 한 거고요. 60으로 다시 나눠준 거는 분당, 이 RPM이라는 게 분당 회전수잖아요. 그거를 초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속비를 계산해 보면 감속비가 5.1 정도 나와요, 이제.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5.1보다는 작은 감속비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속도가 맞으니까요. 3m per s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5로 선정을 했어요. 그럼 5일 때는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속도 V는 여기 I에다 이제 5를 놓고 계산하면 되죠, 이제. 요거는 이제 파이니까 휠 애경이니까 150. 그래서 3.14 메타 퍼 세크가 나옵니다. 여기서 감속비를 선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뒤쪽에 가면 이제 토크를 계산을 할 거예요. 토크 계산하는데 감속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속비를 구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넘어갈게요. 어, 자, 다음은 이 서브모터의 용량을 두 가지의 견지에서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서브모터의 견지에서 구한 서브모터 용량 중에 큰 용량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용량으로 선정을 하시면 안 돼요.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다시 얘기할게요. 토크의 견지에서 서브모터 용량을 구할 거고요. 또 하나는 관성 모멘트의 견지에서 서브모터 용량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서브모터를 구한 것 중에 큰 용량으로 표기된 것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 작은 용량으로 구하게 되면 만약에 토크로 구한 용량이 더 작아요. 근데 어, 관성 모멘트로 구한 게 용량이 더 큰데 작은 용량을 선정하게 되면 이 관성을 못 이겨서 모다가 타버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뭐 모다의 수명이 단축된다거나 이런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토크의 견지에서 서브부터 영향을 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제가 먼저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아신다는 조건 하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워크 하중. 아까 이제 200km였죠? 근데 서브모터가 앞바퀴, 뒷바퀴 따로 돌리죠? 그래서 한쪽을 기준으로다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 나누기 100 해서 100, 200 나누기 2해서 100입니다. 그리고 감속기 효율. 그 서브모터 앞쪽에 감속기가 있죠. 5대1짜리 저희가 감속기를 달기로 했죠. 그거의 효율은 0.85다. 그리고 마찰 계수는 그러니까 휴일에 보면 뭐 베어링이나 이런 게 들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앞단에 차축을 지지하고 있는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의 마찰 계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0.08이다.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동축에 대한 토크를 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속기 축 끝단, 그다음에 모터 축, 그리고 안전율을 적용한 토크 이런 순서대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먼저 TS, TS. 자, TS 뭐죠? 구동축 토크. 그러니까 휠 쪽에 받는 토크는 얼마냐? 그러면 토크라는 거는 이제 FR이잖아요. FR 힘에다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힘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W의 뮤. 그럼 뭐 W가 뭐야? 전체 하중에 마찰계수를 곱한 거죠. 그다음에 R인데 R은 뭐야? D 지름을 갖다가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쉴 파이가 150파이니까 150을 2로 나누니까 7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 곱하기 0.08 곱하기 2분의 150 이렇게 되겠죠. 요 계산하면 600kg 펄스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뭘 구해야 됩니까? 감속기축 끝단. 만약에 이게 이제 직결로 돼 있으면 이거 굳이 안 구해도 돼요. 바로 모타축으로다 모타축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타이밍 풀리하고 풀리를 갖다가 다시 벨트로다 연결했잖아요. 두 개의 감속비가 다르면 토크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1이 되겠죠. 그래서 TS 앞에서 구한 구동축의 토크 TS에다가 그 앞에 있는 풀리 B를 곱해주면 토크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600 곱하기 120분의 120 나누면 1이 되죠. 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600kg 폴스 밀리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타 축에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됐어요? 풀리 다음에 감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모터가 있죠. 그러면 감속기가 몇 대 몇의 감속비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구했죠. 5. 거기다가 효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85% 0.85 곱해주고 그거를 구한 토크루에서 나눠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141.2kg 폴스 밀리미터가 됩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갈게요. 그리고 안전율을 적용한 거, 안전율을 적용하게 되면 TM 모타축의 토크 곱하기 안전율 2. 저희는 안전율 2를 했어요. 안전율은 뭐 업체마다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곱하기 2하면 282.4.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요거를
뉴턴 메타로 바꾸면 킬로그램 폴스 밀리미터를 뉴턴 메타로 바꾸면 2.8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많이 한 거 있죠. T는 974 곱하기 N분의 H라는 식이 있죠. 거기서 H만 뺀 거예요. H만 뺀 거예요. 그래서 TN 곱하기 974. 근데 여기서 여기 T가 뭐죠? 여기서 저 보면 2.8 뉴턴 메타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게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974 여기 요거로 나눠졌을 때 요거의 단위가 원래는 킬로그램 폴스 메타예요. 그럼 뉴턴 메타를 갖다가 킬로그램 폴스 메타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9.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9.8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구해 보니까 용량이 0.58 킬로와트가 돼요. 그래서 토크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서브모터 용량은 0.58 킬로와트, 그러니까 580 와트 이상 되면은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580와트짜리 뭐 모터는 없으니까 뭐 700와트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토크 견지에서 봤을 때만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관성 모멘트 견지에서 한번 보겠어요. 관성 모멘트 견지에서 서브모터 용량을 구하는 거는 요 보시면 뭐 워크 하중은 똑같고요. 요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구동축 GD의 제곱을 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속기축, 그다음에 모타축의 GD의 자승까지 이제 곱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어요? 구동축 GD의 제곱. G가 이제 중량이에요. 그리고 D가 지름, 그거의 제곱. 그 중량은 얼마였어요? 100이었죠. 그 다음에 D가 얼마예요? 150이었죠. 근데 저희가 메터의 제곱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거 하면 2.25 kg/m 메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기어비 때문에 그 타임 벨트 풀리 있는 기어비 때문에 그 기어비의 자승을 이제 곱해주게 돼 있어요. 감속기축 GD의 제곱이요. 그래서 2.25 아까 여기 1이었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똑같이 2.25 kg 폴스 메터의 제곱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녹음이 뭘로 돼 있죠? 어, 자, 그렇게 되죠. 자, 모터축 GD의 제곱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모타측 GD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이제 감속비가 분모로 가서 감속비분의 1의 제곱, 자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GD의 제곱에. 그거 곱해면 0.09 kg 펄스 메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관성 모멘트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런 원통형의 관성 모멘트 J를 구하면 앞에 GD의 제곱, 여기 MD의 제곱인데 여기 M이 이제 G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4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4분의 1로 나눴어요. 이제 그러면 0.023km/m의 제곱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터 카탈로그에 보면 여기는 서브 모터 카탈로그에 이제 미쓰비시 건데요. 거기는 관성 모멘트 J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그램 폴스 메타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에다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하면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킬로그램 폴스 메타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단위를 이제 요거를 맞춰주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 선정한 이제 모타의 관성 모멘트, 표준 관성 모멘트 J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25 나누기 16이 되죠. 이제 225 앞에 겁니다. 16 여기 있는 거예요. 나눠주면 14.06. 근데 카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권장 부하 관성 모멘트에서 15배 이하. 그래서 요거 나눠준 값이 15배 이하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보시면 15배 이하이므로 적격하다. 자, 앞에서 얼마 됐죠? 앞에서 약 한 700W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뒤쪽에 오니까 1152. 그럼 요게 1.5kW에 2000rpm짜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1.5kW가 되는 거예요. 거의 2배가 되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의 견지에서 보면 1.5kW는 돼야 된다. 근데 이거 계산 안 하고 앞에 것만 토크로 계산해 갖고 700W로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1.5kg가 관성 모니터의 견지에서 보면 1.5kW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모다에 열이 나오고 뭐 해서 금방 타버리겠죠.
그러면 뭐 수명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러면 설계 다시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 그때그때 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